자, 뭐 2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쉬는 시간 많이 갖기도 좀 그렇고 자리 뭐 또 이제 할 것도 해야 되니까 17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숙제라든가 지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늘 화가 나는 건 나의 행동이 남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너네들이 계속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나도 이제 이런 거잖아. 내가 학원 선생님이지만 나도 어른이잖아. 어른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이고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걸 가르치고 싶어요. 물론 영어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 내가 뭐 훌륭해서 그러기보다는 가르칠 거 가르쳐야지 잘못된 거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각하고 숙제 안 하고 그 다음에 연락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네들이 혹시 잘못된 뭐 내가 화 안 내고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괜찮은 건가? 그게 이제 아닌 거 알지? 너네가 바보여서 그걸 모른다기보다는 그게 습관이 돼버린다. 근데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계속 인식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이것도 교육이거든. 뭐 내가 뭐 교육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특히 나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안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런 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랑 또 이제 물론 아직까지 시간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정상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달을 나랑 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까지도 공부 많이 해왔어요. 나랑 또 오랫동안 공부했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남한테 싫은 일을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싫은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안 하니까 남들도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싫은 일을 하긴 하죠. 지금 내가 약간 잔소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긴 한데 싫은 얘기를 하지만 이건 좀 이제 뭐 다른 관점이라고 좀 내가 변명을 하자면 서로 싫은 일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또 약간 냉정하고 정없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뭐 서로 가족 관계도 아니잖아요. 이제 서로 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하고 이러는지 하는 이게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지킬 건 지키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거에 예민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제가 텍스트가 이제 어쩌다니까 그러니까 니네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거 교육하니까 내가 좀 부끄럽긴 한데 학습적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니네들 공부 똑바로 하고 다른 공부하는 거 말리지 않는다고 했지. 영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작년 수능이 어려웠던 말든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오든 말든 너네가 그걸 뭐라 신경 쓰겠어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번째, 8번째, 13번째 어려웠던 문제 우리 13번째까지 가지도 말자.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길 좀 바랍니다. 자, 우리 17강부터 구분을 또 해야 되니까 주어 동사 뒤에 명사 조금만 거치로 명사 1, 명사 2예요.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2개가 연달아 나오네. 뭔 얘기냐면 4형식과 5형식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옆에다가 살짝 또 쓰겠습니다. 요즘에 좀 써야 되겠더라고.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2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이 명사 2개가 나올 때 이걸 끊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막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접속사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컴마 찍혀있고 이러면 잘 끊기잖아. 근데 명사 2개는 어디서 끊기는지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일단 먼저 끊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가 명사가 2개구나.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명사 한 덩어리, 명사 한 덩어리, 2덩어리구나를 알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 첫 번째 사형식이라면 노랭이 위로 갑니다. 사형식이면 아이오와 디오겠죠. 아이오 디오는 아닐까요? 아이오에게 디오를 주는 거 아니야. 얘에게 이 정도 또 알는데 또 이게 또 필기 안 하면 또 이제 또 이제 정없으니까 아이오에게 디오를 갖다 부여해 주는 거죠. 이럴 때가 사형식이에요. 그러면 5형식은 뭐냐? 5형식은 얘가 목적어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5형식은 뭐예요? 5형식은 맨날 이거라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화살표 2개라니까요. 동사는 주어가 하는 거고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가 하는 거죠. 이러면 위에 있는 IU, DU 관계일 때는 4형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일 때는 5형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실전적으로 어떻게 구별되어지냐? 이제 이거는 우리의 개념적인 부분이고요. 실전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봐. IODO는 얘가 받는 놈이고요. 얘가 주어지는 넘어가는 대상이죠. 내가 너한테 돈을 줬어요. 돈이 IO고요. 네가 IO고요. 돈이 DO죠. IO와 DO는 둘 다 명사인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서로 다르면 이 2개의 명사가 서로
다르면 사형식입니다. 그녀에게 꽃을 줬어요. 그녀가 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나에게 돈을 줬어요. 내가 돈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오에게 디오를 줬기 때문에 아이오와 디오는 서로 달라요. 근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일 때는 우리 엄마가 나를 의사로 만들었어요. 내가 누구예요? 의사예요. 오케이? 나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둘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전적인 구별 방법이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다 보면 아까 노랑 빨강 정도로 이 문장의 이해가 되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방법은 저 두 개의 명사가 이퀄 관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하면 얘가 4인지 5인지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쪽 페이지에서 직독직해를 하는데 얘가 목적어인지 목적격 보호인지를 보라는 거야. 결국 4형식인지 5형식인지. 목적어라면 4형식일 거고 목적격 보호라면 5형식이 되는 거예요. 먼저 답을 불러드리면 1번에 C 그러니까 5형식이라는 거죠. 2번에 O, DO예요. DO 직접 목적어. 3번에 C, 4번 C, 5번에 O가 되겠어요. 혹시 그거 골라주는 거, 야, 이거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빈칸 같은 거 채우는 거, 문제 같은 거 안 풀고 대충 오면 안 돼. 해석을 멋들어지게 했다는 건 이해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문법적인 구조 포인트도 아셔야 되고요. 어디 틀린 거 있어요? 4번. 자, 4번 한번 틀렸는데요. 일단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까지니까 오늘 또 이제 5명이라서 순서는 윤수를 가볼게요. 아니에요. 스콜라의 경우에는 스콜라십이라는 건 장학생이지만 장학금이지만 스콜라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학재단이 그를 갖다가 가장 오래 가장 뛰어난 그런 학자라고 선정했다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named가 동사가 됐고요. 그러면 이거 힘이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brilliant scholar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와 뛰어난 학자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 되는 거죠. 그의 가장 뛰어난 학자로서 그를 갖다가 선정했다, 이름 지었다. 그러니까 지정하다, 선정하다, 이름 짓다. 뽑은 거예요, 뽑은 거. 그래서 스콜러십 파운데이션 장학재단이 그를 갖다가 그의 올해 가장 뛰어난 학자로 이름 지었다가 되는 거죠. 스콜러십은 장학금, 그 다음에 스콜라는 장학생이 아니라 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호 쪽으로 갈게요. 우리의 안전 훈련은 너에게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생활 구조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오죠. 깔끔하게 잘했어요. 어퍼가 제공하는데 너에게 완전한 생명 구조 전문 기술을 제공해준다. 결국 너에게 생명 구조 전문 기술 엑스퍼타이즈가 디오가 되고요. U와 엑스퍼타이즈는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사형식이 되고요. 이도 잘했어요. 대부터 끝까지 갖다가 앞에 있는 엑스퍼타이즈를 꾸며주는데요. 내가 또 확인할 거 있죠? 위급 상황에서 중대한 지원, 생명적인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제공해 준대요. 연우야, 그때 대시 문법적으로 뭘 것 같아요? 문법 용어로서 자꾸 요거 갖다가 좀 신경 쓰려고 해보세요. 해석은 잘했어요. expertise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that you can then use가 네가 그리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에요. 그렇죠? expertise를 꾸며준대요. 그리고 뒷문장에 use 자리가 불완전해요. 네가 뭘 사용해요? expertise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뒷문장에 여기 목적어 자리가 불완전한 거잖아. 이때 대신 뭐예요? 못 간대. 이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여는 특히 이제 29번 때문이라도 29번 좀 맞추면 좋아요. 이 2점짜리를 하더라도 29번 포인트는 맨날 정해져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어퍼 포인트를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정해한 거 있는 걸. 반복수, 능수동 완전 불완전. 그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태민이 가죠. 진행자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살아남은 그 설명을 퀴즈쇼의 우승자로 선언. 그쵸, 선언했는데 문장 구조가 The host의 진행자가 선언했어요. 잘했어요. The little boy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괄호를 묶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 꼬마애와 퀴즈쇼의 우승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A를 B라고 선언하다. 이기 때문에 O형식이 됐어요. 얘가 목적어고 이 위너가 목적격 보호가 된 거죠. 공교롭게 4번을 갖다가 창의가 틀렸는데 일단 해석은 좀 잘했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보시고요. 문장가가 다른 누군가의 기준을 주어한다면
그 부분이 이상했어요. 딱 거기가 이제 이상했기 때문에 문제를 틀렸네요. 결국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앞부분 잘했어요. 네가 뭘 추구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기준을 추구하고 있다면 너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 엄마의 기준. 엄마가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이런 거야. 부인이 너 이 정도 돈은 벌어야지. 그런 기준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제 이러할 때예요. 어떠할 때냐? 자, 찬이야. 요 엔드가 누구와 누구의 병렬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래요. make와 define. 오케이, 잘 찾았어요. 그러면 어떤 때냐? 이제 이걸 쪼개서 규정할 때예요. 너 스스로를 위해서 개인의 기대를 규정할 때야. 나는 엄마는 여기 대학 가라고 하지만 나는 이 대학이면 돼. 또는 와이프가 얼마 벌어오라고 하지만 나는 이 정도 벌면 돼. 스스로에 대한 나의 개인적 기대감을 규정하고요. 그리고 그 자기 성취, 자아 성취, 자기 성취를 뭐로 만들어요? 너의 목표로 만들 때이다. 가 되는 거죠. 결국 self-fulfillment가 목적어고요. 유혹골이 목적격 보여요. 자기 성취, 네가 목표로 하는 그 기대를 너의 목표로 엄마는 A 대학을 가라고 하지만 나는 B 대학이 내 성취고요. 그게 바로 나의 목표예요. 와이프는 500 벌어오라지만 나는 300만 벌 거고요. 그게 내 목표야. 결국 자기 성취와 너의 목표가 이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형식인 거예요. 여기 부분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 두 개가 나올 때 self-fulfillment라는 명사와 your goal이라는 명사를 끊어서 두 덩어리로 나눌 수부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건 솔직히 힘과 스콜라는 충분히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ou와 expertise는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그 다음에 little boy는 하필이면 다행히도 who가 낑겨 있으니까 이 소년과 위는 나눌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여 봐봐요. 마치 너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Your self-fulfillment goal 이렇게 섞이면 안 돼. 너의 자기 성취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 성취를 너의 목표로 만들 때이다. 이렇게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이유가 여기 있으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건데, 그렇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게 눈썰미가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을 상호가 사회적 관계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때때로 서로에게 칭찬을 하면 이득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득이 된다. 약간 너무 의역한 것 같긴 한데 사회적 관계는 benefit from 뭐뭐로부터 이익을 얻다가 되는 거죠. 이익을 얻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giving each other 이제 여기가 서로에게 뭐 이거 사형식이죠. 서로에게 칭찬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잘한 건 있어요. 이따금씩 가끔씩.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은 좋아함을 받는 걸 좋아하고요. 사람들은 칭찬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benefit from도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니네 result인과 result from은 나한테 진짜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죠? 못이 박히도록 배웠는데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쓰라는 게 아니라 얘들아 result는 화살표가 어느 쪽이었어요? 오른쪽이었어요? 왼쪽이었어요? 오른쪽으로 하는 거죠. result from은 반대로 이쪽이었습니다. 이거였죠? result는 초래하다. result from은 초래되다. 이거였죠? 근데 똑같은 관계예요. benefit이라는 건 얘는 전치사를 안 써요. 그리고 from을 써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benefit은 뭐다? 이 누구누구에게 이 to를 안 써요. 누구누구에게 이익을 주다예요. 내가 지금 benefit을 써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써달라고. benefit 쓰면 누구누구에게 이익을 주다예요. 그러면 benefit from을 쓰게 되면 뭐겠어요? 뭐뭐로부터 이익을 그쵸? 그렇겠죠.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마치 result인과 result from과 굉장히 비슷하죠. benefit은 이익을 주는 거고요. 화살표가 이쪽이에요. 앞에 놈이 뒤에 놈한테 이익을 주는 거고요. benefit from은 뒤에 놈으로부터 앞에 놈이 이익을 받는 거예요. 결국 사회적 관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받아요. 알겠죠? 이렇게 간다는 거야. 한국말을 갖다 다 쓰는 것도 솔직히 무의미하지 않냐? 화살표가 더 낫지 않냐? 이럴 때는. result in, result from, benefit, benefit from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요 사람들한테서 이익을 받는 거죠. 이런 사람들 칭찬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이런 거니까. 그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기가 주어 동사 OO, IO, DO겠죠. 사형식인지 주어 동사 O, OC, 목적어, 목적격, 보호관계인지 답 먼저 불러드린 다음에 또 오답 위주로 6번에 1이라는 건 사형식이고요. 7번에 2라는 건 오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8번 1, 9번 2, 1, 2, 1, 2가 되어 있어요. 혹시 또 오답 있나요? 아, 오답이 없으면 해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합니다. 봐봐. 페이지에 글을 씀으로써 너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대요. 봐봐요. 누군가와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다르니까 사형식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실전적인 것도 생각을 해두라는 거예요. 학기 말에 학생들은 그 교환학생을 학생회 회장으로 선출했어요. 교환학생과 회장 같아야 되나요? 같은 놈이에요. 교환학생 놈이 회장놈 된 거예요. 알겠어요? 오형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내 그 슈퍼바이저 감독관들 중에 한 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몇 통의 이메일. 뭐냐면 이러한 논문의 주제를 설명해주는 몇 통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감독관과 평가관, 감독관과 이메일은 당연히 같게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사형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그 남자가 처음에는 프로 전문 음악가라고 생각했죠. 그 남자와 프로 음악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렇지만 뭐 때문에 그게 뛰어난 그런 연주 때문에 물론 뭐 나이 중에 알고 봤더니 아마추어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남자와 프로페셔널 뮤지션이 같은 놈이기 때문에 오형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명확한 근거가 하나씩 있으면 좋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형식이잖아요, 오형식이잖아요. 왜 그래요? 대충 그런 것 같은데요 보다는 같을 때가 오형식, 다를 때가 사형식. 그 다음에 다음 거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 이건 또 이제 설명을 또 하고 갈게요. 이게.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대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영상 잘 돌아가고 있지? 자, 일단 나는 머릿속에 뭐가 더 먼저 떠오르냐면 오형식인 것 같아. 뭐냐면 딱 이런 구조가 이거잖아요, 이거. 결국 동사는 주어가 하는 거고요. 목적격 보호는 누가 한다? 목적어가 한다. 이럴 때가 바로 오형식이 되겠어요. 얘가 목적격 보호일 때. 난 이게 더 먼저 떠오르거든. 거의 이거야, 거의. 근데 이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야. 이 투부정사가 이런 목적격 보호로서 동사는 주어가 하고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가 하는 그런 오형식 관계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꾸며줘요. 또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끊어줘요. 결국 어떤 경우냐? 얘가 형용사중 용법으로 쓰이거나 앞에 있는 명사 목적어를 꾸며주는, 아니면 부사 중에서도 보통 목적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뭐 결과라는 걸 해석했지만 보통 목적이죠. 확률상으로는. 이럴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직접 꾸며주거나 아니면 아예 끊고 부사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 이럴 때는 몇 형식일까요? 이때는 3형식이죠. 이 얘기예요. 없어도 되니까. 이 투부정사가 사라져도 문장의 성립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3형식이 되겠어요. 3이냐 5냐 이 얘기야. 방금 앞에 얘기는 4냐 5냐의 문제였죠? 근데 여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때 목적격 보호로 쓰인 오형식인지 아니면 직접 꾸며주는 형용사정법으로서 또는 부사의 목적으로서 3형식인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너네들이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서 이게 뭔 말인지 갖다가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는 거야. 자, 순서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1번을 다시 윤소리로 가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래서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뇌는 이전 경험에 관련있는 부분에 집중할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쵸? 아! 틀림없다? 아니야. 이게 봐봐. 이게 너 여기 잘했어. 이게 부사의 목적이야. 뭐뭐 하기 위해.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대학 가기 위해서 너는 영어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냥 가져야 한다냐. 그게 자연스럽지 않냐? 대학 가기 위해서는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가 아니라 가기 위해서는 가져야 한다가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게 의무예요. 물론 뭐 추측으로 해석을 할 때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그냥 단지 의무예요. 그리고 문제는 답을 안 물었구나. 그러니까 얘가 1번인 건지 2번인 건지 3형식인 건지 5형식인 건지. 자, 1번에 1, 2번에 2,
3번에 2, 4번에 1, 5번에 2가 되겠어요. 혹시 또 문제 번호에서 틀린 거 있어요? 자, 5번. 차례가 하나씩 틀려주고 있긴 한데 괜찮아요. 그 정도는 다른 상관 없고요. 봐봐요. 이거 1번이었다는 거죠. 남들 다 맞다는 거지.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에요? 집중할 능력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어디 집중하냐? 이전 경험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거 3형식이에요, 이거.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봐봐요. 이 2부터 experience까지 생략했을 때 문장 성립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뇌가 능력을 가져야 돼.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 이전 경험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윤소리가 했으니까 윤소라. 이 문장에서 대조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2개 좀 찾아볼래요? 이 한 문장 안에 대조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 일단 두 단어를 갖다가 이 단어와 이 단어. 자꾸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요구치 진짜 아주 기초적인 것도 있지만 자꾸 이제 바래 이 정도 하면 좋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걸 prior와 그래요. 이거 거짓말하는데 나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future와 prior. 너네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돼요? 과거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중간고사 계획을 세운다. 물론 이제 중간고사 계획 같은 거 이제 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뭐 이러면 2학년 때 그러면 과거에 내가 기말고사 보다가 이렇게 했었지 수학 공부하는데 시간이 모자랐지 과거의 경험을 갖다가 집중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 계획을 세우잖아요. 알겠어요?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딱 느낌이 들기 시작해야 돼 이게. 알겠죠? 이런 건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딱 이런 문장에서 남들은 뭐야? 능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계획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집중 능력,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수행 기반 혜택은 내가 일을 더 잘 수행하고 회사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만들었다. 그렇죠. 강요했다. 물론 컴페일이라는 게 만들었다 좋아요. 강요했다. 근데 여기 부분이 이게 수행 기반을 두고 있는 혜택보다는 결과, 성과 기반의 이익. 이해됩니까?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익을 준 거예요. 그것이 날 갖다가 더 잘 임무를 갖다가 수행하고 내 업무를 더 잘 수행하고 회사에 더 많은 걸 기여하도록. 자, 연우야, 요 엔드는 누구와 누구의 병렬이에요? 퍼폼과 컨트리뷰트의 병렬이 되겠어요. 결국 강요한 건 이익이고요. 수행하고 기여하는 건 누구예요? 다시요. 안 돼요. 그러다 혼나요. 다시 한번. 성과 기반의 이익이 강요했어요. 누구를? 나를. 내가 뭐 하도록? 퍼폼하고 컨트리뷰트 하도록 강요했어요. 강요한 건 이익이죠. 그러면 퍼폼하고 컨트리뷰트 하는 건 누구예요? 나요. 그죠. 그러니까 오형식이죠. 알겠어요?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얘를 빼면 안 돼요. 빼면 안 돼요. 이익이 나를 강요했다. 이익이 나를 뭘 강요했어요? 나를 강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강요했다. 오형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태민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현재 경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탐색해야. 여기까지 잘하다가 그러니까 현지 경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모험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도록 요구한다. 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약간 병렬이 내가 잘못 들은 거일 수 있겠는데 이 엔드가 누구의 병렬이라고 해요? 아니죠. requires와의 병렬이면 3인칭 단수가 어디가 나와야 되는데 venture와 explore의 병렬이에요. 결국 요구하는 건 잘했어요. exercise를 발휘한다 잘했어요. 나도 훈련 연습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뭘 요구한다? 너로 해야 돼. 네가 venture하고 explore하는 건 요구한다. 요구하는 건 exercising이고요. 지도력 발휘. 그 다음에 venture하고 explore하는 건 너죠. 그러니까 오형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차리는 5번을 썼던 거죠. 4번을 차리가 할게요. 찰스 디킨스는 아동 노동자로서의 절박한 경험을 그의 소설에
소설을 쓰는 데 사용했다. 그죠? 소설을 쓰는 데 사용했다. 물론 명확하게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아동 노동자로서의 절박한 경험, 그러한 그 절망적인 경험을 사용했다가 돼 있어요. 끊어야죠. 그죠? 결국에 봐봐요. 찬이야. 첫 윗줄에 있는 문장만으로 문장을 성립합니다. 그의 절박한 경험을 사용했다. 끝. 근데 그 목적이 뭐다? 자신의 소설을 쓰기 위해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호가 해주시되 이제 문법 얘기는 내가 좀 더 하겠지만 상호가 해석을 자연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의 부족이 그치. 많은 언니들이 자연 세계를 위험에 처한 열대우림으로 가득 찬 촬영된 장소라고 생각하게 이야기해. 그렇죠. 그렇게 초래했다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찬이가 잘 들었다면 지금 상호가 아주 잘 들어가겠어요. 렉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has caused가 동사고요. 많은 아이들이 목적어고요. 이 아이들이 to regard 여기도록 초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래한 건 부족이고요. 뭐의 부족이에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자연 속에서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연을 경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직접적인 경험을 못하잖아. 맨날 영상으로 보고 맨날 책으로 보고 이러니까 설명 듣고 야 여기는 그렇다 남극을 나도 못 가보겠지만 남극은 이렇대더라. 열대우림은 이렇대더라. 그럼 뭐 설악산은 이렇대더라. 이런 거만 설명만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많은 아이들이 자연 세계를 regard ASB 하나의 영화에서 촬영된 장소로 여긴다는 거야. 근데 그 장소가 뭘로 가득 차 있다? 멸종 위기의 열대우림, 위태로워지는 열대우림으로 가득 차 있는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형식이죠. 초래하는 건 렉이고요. 여기는 건 아이들인가요? 잘 알겠죠? 그러면 너희들 또 이 문장 얘들아 당연하겠지만 자연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을 현실로 보는 거야? 환상으로 보는 거야? 환상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을 직접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마치 자연을 갖다가 아바타 속에 있는 그런 모습에서 영화 속의 장면처럼 내가 직접 가보지 못하는 뭔가 환상 속에 환상이라는 게 판타지가 아니라 허상 속의 그런 관계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죠. 내가 직접 손대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영화야. 이거는 촬영된 거야. 이거는 VR이야. 이렇게 거리감을 둔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또 문법 문제. 6번에 틀린 부분을 갖다가 바로 고치래요. 당연히 이제 그냥 바로 가도 되겠습니다. 내가 볼게요. 모든 성공적인 운동선수들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능력이다? to do 그들의 훈련을 지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여기에다가 to가 들어가 있고요. 능력은 능력인데 이러한 능력이 되는 거죠. 몇 형식이에요? 물론 여기는 형식 구분은 없는 문제였지만 우리가 배웠으니까 몇 형식인 거예요? 3형식인 거예요. 앞에서 꾸며주는 3형식. 그 다음에 7번 미국 주식시장 스톡 마켓 미국 주식시장을 감시하는 그 제도가 그 조직이 회사들로 하여금 강요하는 거예요. 회사들이 뭐하도록 특정한 보고 조건을 충족하도록 이래요.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에요. 강요하는 건 이 제도고요. institution 제도 또는 조직, 협회 이 협회가 그 다음에 충족하는 건 회사잖아요. 목적격 보호의 5형식인 거예요. 이거. 근데 뭐 하기 전에 그들의 주식이 교환소에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 리스트라는 게 목록, 나열하다. 근데 상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식 상장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회사가 점점 커지잖아요. 작은 회사는 하지도 못해요. 커지면 자기 주식을 갖다가 상장을 해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주 할게요. 만주를 갖다가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는 액면가 500원부터 시작하는데 만 원에다가 주식을 상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 곱하기 만이니까 나는 얼마가 1억의 투자금을 얻을 수 있죠. 이런 거예요. 내 주식에다가 상장을 하면 이걸 살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그러면 만 주를 만 원에 상장을 하면 내가 1억이라는 투자금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로 또 회사를 갖다가 이제 투자하고 뭐 이제 공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장하다, 리스트라는 게 상장하다. 쿠팡 미국에 상장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인데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뭐 지금은 또 이제 뭐 문제 생겨가지고 망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8번
The late photographer Jim Marshall. 여러분들 이런 게 진짜 별거 아닌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late이 늦은 게 아니라 죽은, 착고한, 돌아가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 죽은, 돌아가신 고 있잖아. 고 누구 죽은 사진작가 짐 머셜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독특함, 특이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특이함이냐? 최초이자 유일한 사진작가가 된 독특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진작가가 어떤 사진작가냐? 수여받았어요. 제공받았어요. 뭐를? 그래미 트러스티 어워드라는 상을 수여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사진작가로서의 그 독특함을 유지하고 있다. 가 되는 거죠. 역시 삼형식으로서의 이건 맞는 문제죠. 이건 맞는 문제가 to be가 앞에 있는 photographer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건 맞는 문장이 됐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이 좀 어렵긴 했는데 그 다음에 19번 똑같네요. 19번은 내가 이걸 갖다가 수정하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 자리에 ing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써야 되니까 내가 좀 미리 일단 써놓고 요거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ing로 바꾼 다음에 살짝만 수정하면 또 여기에 해당되는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설명하면서 적었지만 이번에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다 적었나요? 아까와 투부정사와 거의 똑같아요. 물론 이제 부사의 목적이 아니라 투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사구문이 되겠지만 자, 다 공통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속도가 좀 달라지거든. 자, 예. 자, 주어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가 나오면 나는 일단 이걸로 보겠어요. 오형식으로. 뭐예요? 동사는 주어가고요. 이 ing는 얘 목적어가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 ing가 여기가 지각 동사라든가 keep이라든가 이럴 때 주로 ing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I saw the man entering the room. 나는 그 남자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나는 그 남자가 방에 들어가는 걸 봤다. 본 건 나고요. 방에 들어간 건 그 남자죠. 일단 이게 먼저 떠올라요. 근데 그 ing가 이런 노란 관계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직접적으로 꾸며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컴마가 보통 나오는데 끊고 뒤에 추가적으로 뭐뭐 하면서의 분사 구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노랑일 때는 오형식이에요. 왜? 생략하면 안 돼요. 근데 빨갱일 때는 생략해도 되는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그거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요 ing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꾸며주거나 분사 구문일 때는 삼형식이고요. 아니면 목적격 보호일 때는 오형식이 되겠어요. 1번이냐 2번이냐 3형식이냐 5형식이냐 이게 위에 있는 빨갱이냐 똑같은 ing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또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1번에 2, 2번에 2, 3번에 1, 4번에 1, 5번에 2가 되겠어요. 자, 오답이 있을까요? 4번. 자, 4번 오케이.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자꾸 이제 이쪽 순서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더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긴 해갖고 상호 계속 고생하는 것 같아서 1번에 상호가 어린이 콘서트 동안 선생님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게 했다. 춤을 추게 했다. 춤을 추게 시켰다. 가 되는 거죠. 그래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킨 거거든요. 아이들이 뭐하도록 친구들과 춤추도록 시킨 거예요. 시킨 건 선생님, 춤추는 건 아이들. 이게 되는 거죠. 춤추는 아이들을 시킨 게 아니라 애들한테 춤춰라 라고 시켰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로 가야 되죠. 큰 관중 전에 말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 내 표정을
써왔어요? 안 써왔어요? 여기 해석이 안 돼요. 아 그렇게 느꼈구나. 근데 가급적이면 초반 부분은 그러면 아래 걸 해석했나요? 뭐 그럴 수 있죠. 나 이왕이면 이제 초반 부분에 1번부터 있는 5번까지는 좀 해석을 하길 바라긴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약간 오해가 있고 아래 있으니까 나 아래 걸 하는데 그 정도는 내가 납득을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래 거 그런 게 아니면 아예 해석을 안 하면 좀 그런데 아래쪽에 해석했기 때문에 근데 봐봐 이거 before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에요. 많은 관객들 앞에서 그쵸? 많은 관객들 이전이 아니라 많은 관객들 앞에서 이거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까 in front of의 의미예요. 뭐뭐 앞에서 관객 앞에서 말하는 것은 스피킹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keeps 유지예요. 뭐하도록? 땀을 유지해요. 땀이 뭐하도록? 흘러내리기 시작하도록 유지하는 거죠. 근데 어디로? 그녀의 얼굴과 목을 그러니까 막 땀이 막 비오듯이 올라가지고 막 얼굴에 막 목까지 막 땀이 줄줄줄 흘러가기 시작하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오케이? 누가 유지했어요? 말하는 것이. 뭐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땀이. 그래서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가 됐어요. 근데 이 정도 해석 안 하고도 일단 형식은 아까 4번 빼고 다 맞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태민이도 어떻게 보면 해석을 또 안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해볼까요? 이 상담 프로그램은 사람들을 지원 그쵸? 어떤 사람들 지원하냐? 비디오 게임의 중독에 대한 치료를 추구하는 치료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얘의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가 아니에요.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 나 비디오 게임에 중독돼 있어. 나 치료제가 필요해.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바로 상담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이런 게 바로 3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일단 연구 갈게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공감, 의사소통, 슬픔, 도구 제작 등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능력은 능력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답이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맞잖아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다른 동물들과 그들을 구별시키는 능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구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시키는 능력. 인간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동물들과 그들을 구별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능력의 예시가 공감, 의사소통, 슬픔, 도구 제작, 기타 등등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능력이 바로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구별시켜주는 능력이 되겠어요. 오케이? Humans have ability에도 인간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뒷부분이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making부터가 괄호로 묶여도 상관이 없는 3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윤소리가 이번 주에 그치던 겨울 폭풍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안전과 그들의 집의 따뜻함을 위해서 재빨리 움직이게 했다. 그렇죠. 이때 for는 위에서보다는 향해서 쪽이 적을 것 같아요. scrambling, scramble, 돌진하다, 재빨리 움직이다, 뭘 향해서 그들의 집의 안전함과 따스함. 그러니까 이것도 묶으면 좋죠. 그러니까 집이 따뜻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니까 이 두 개의 병렬이 돼서 그쪽을 향하여 재빨리 움직이도록 시켰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겨울 폭풍우, 극심한 겨울 폭풍우, 날씨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 5번을 하면서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만든 건 누구예요? 겨울 폭풍우예요. 빠르게 움직인 건 누구예요? 레지던트 주민들이죠. 그렇죠? 막 대부분의 주민들. 근데 앞에 had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make, let, have가 뭔 동사라고 배웠죠? 사역 동사라고 배웠죠. 그럼 여기 뭐 써야 돼요? scramble 원형 써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게 좀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기도 내가 좀 뭔가 약간 아쉬운 게 문법과 해석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달라요? 그러니까 문법은 원칙을 배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네 나라 말이기 때문에 이런 어법들을 갖다가 지네들이 깨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만 문법 공부할 너네들한테 이걸 쓰라는 거잖아. 절대 ing 쓰면 안 되고요. scramble, ble 라는 원형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을 배웠다고 해서 문법이 선생님 틀렸잖아요. 어법 문제에서는 틀린 거죠. 하지만 독해에서는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냥 아무 생각 안 했겠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생겨요. 분명히 사역동사인데 왜 이게 이런 걸 썼을까?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구나. 독해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나라 말을 갖다가 막 쓰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막 쓴 거예요. 막 쓴 거. 그렇다고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진리 쓰는데 내가 뭔 자격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똑바로 써야 되지만 그들이 잘못 쓴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병렬 막 깨지고 엔드 없고 이런 것들 우리는 틀리죠? 걔네들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나죠? 짜증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에 맞춰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원칙을 어기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갖고 그 다음에 6번부터 또 문제에 대한 답을 불러드리면 그러니까 여기를 또 해석하신 분이 있으니까 6번에 밑줄 친 부분 이거 그냥 해석이네요. 그러면 일단 순서는 어떻게 할까? 차리하고 6번 해볼까요? 아까 잘 못했으니까 어느 날 오후 호텔 근처에 상점을 돌아다니다가 많은 지하철 밖에 인도에 앉아있는 한 가난한 남자를 보았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약간 좀 물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이 지금 다른 분들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다른 거 어다른 거야. 지금 잘했어요. 어느 날 오후 내가 호텔 주변에 상점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나는 봤다. 근데 이겁니다. 나는 지하철역 바깥에 있는 인도에서 다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차려봐봐. 너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앉아있는 가난한 남자를 봤다보다는 가난한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봤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돼요. 가급적 오형식에서 하는 거야. 내가 뭘 보여주고 싶냐면 이 차이를 내가 느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I found 지난번에 했나 우리 내가 여기다 썼거든. 근데 딴 반이었나? 봐봐 이거 했나? 이거 지난 시간에 했나요? 우리가 아닌가 보죠? 했죠? 그치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건 토요일 하잖아. 토요일날 자 윗문장 뭐예요? 나는 발견했다. 뭐예요? 비어있는 세 장을 발견했다.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에요. 나는 발견했다. 세 장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죠? 5형식이에요. 오케이? 이게 느낌이 달라요. 나는 위에 건 비어있는 세 장이죠. 아래 건 세 장이 비어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위에 건 빈 세 장이 없는 줄 알았다가 빈 세 장을 찾은 거예요. 아래 건 세 장은 알고 있었는데 세 장을 열어보니까 비었네가 된 거죠. 앉아있는 남자를 본 것보다는 그 남자가 앉아있는 걸 봤다가 좀 더 자연스러워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일단은 5형식으로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니까. 그 다음에 7번을 4명이라서 누가 할까? 오늘 상호가 고생을 좀 했으니까 상호 빼고 태민이 해볼까요? 태민이 또 아래 거 해석 안 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그 콘서트에 앞서 이건 시간이죠. 다시 해야 돼요. 예. 콘서트에 앞서 그가 차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쵸. 자기의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 피아니스트는 예. 인식했다. 뭘 알아챘어요? 인식했어요? 그의 팬들이 빗속에 서 있는. 그쵸. 이것도 지금 이제 차이랑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이것 좀 명확해. 빗속에 서 있는 팬을 알아차린 거냐 팬들이 빗속에 서 있는 걸 알아차린 거냐 전제냐 후제냐. 같은 말이잖아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집중력을 끌어올리세요. 다시 한번 앞쪽은 괜찮아요. 콘서트보다 이전에 차에서 기다리면서 그 피아니스트가 자 갑니다. 피아니스트가 빗속에 서 있는 팬을 알아차렸다 와 팬들이 빗속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가 되는 거죠.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자연스럽다니까. 이거 전자로 가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런 거야. 빗속에 서 있는데 맞아. 내 콘서트에 오는 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 있잖아. 맨날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인사 한 번 하고 뭐 선물 하나 주고 편지 하나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광팬이잖아요. 그러면 연예인이 팬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죠. 그죠? 맨날 쫓아다니니까 쟤 또 왔네. 막 이러면서 이제 물론 고맙겠죠. 쟤 또 왔네라기보다는 이거 또 오셨어요. 이러면서 내 빗속에서 기다리는 팬 쟤 A라는 애를 알아차린 게 아니라 내 팬들이 빗속에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를 알아차린 O형식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거야 이게. 알죠? 이 느낌보다는 이 느낌이 그러니까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거 느낌이 낫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연우 볼까요?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생각 또는 감정을 전달하는 말을 하거나 들을 때 그치. 우리의 뇌는 그 고통을 느끼도록 즉시 활성화됩니다. 그치. 말을 하면 또는 들으면 진짜 뇌가 고통을 느끼는 거야. 아파 하면 진짜 아파. 막 이런 거 슬퍼 하면 진짜 슬퍼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게 맞아요. 얘는 이게 맞아요.
선생님 1번, 2번과 3번이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 say 때문에 그래요. 이게 힌트예요. 우리가 그리고 전달하는 말을 말하거나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 부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전달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하거나 들을 때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전달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말을 직접 하거나 들을 때 우리네가 진짜 그 감정을 고통을 느끼도록 활성화되어진다. 얘네 3형식이에요.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차이죠. 그 다음에 9번에 갔다가 윤소리가 인간 심리학의 흥미로운 역사는 어떤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처음에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인간 심리학의 흥미로운 측면, 뭐 양상, 모습보다는 측면이 좀 더 깔끔한 해석이 되고요. 흥미로운 측면은 뭐다? 대미학이다. 우리가 뭐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형식이죠. 매력적인 것들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요. 근데 뭐 한다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처음에 명확하지 않으면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를 보는데 영어의 결말이 미리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중에 뭐가 더 재밌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가 재밌죠. 누가 범인인지 모를 때가 재밌는 거죠. 그렇죠? 아바타 봤어요? 아바타? 안 봤어요. 3시간 20분인가? 동안 근데 진짜 짜증나. 물론 이제 결말을 보자마자 알잖아요. 쟤네가 이제 인간을 갖다가 뭐 이겨갖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걸. 그 다음에 또 후속편이 또 나오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마지막에 어떤 복선을 깔아놓을 거라는 거. 근데 결론을 알면서 3시간 20분 버티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지겹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다행히 뭐 이렇게 완전히 누워서 보는 그런 좀 그 관에 가서 몸은 편했지만 어쨌든 간에 결말을 알면 처음부터 어떻게 될지를 다 명확하면 재미가 덜하다라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O형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간은 딱 맞춰 끝나긴 했는데 조금만 더 잔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학이 한 절반 정도 지났어요. 우리 화요일 이 수업도 오늘이 3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도 3번, 2월 달에도 3번. 그러니까 이제 방학도 한 절반 정도 지났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직 이번 주가 시작이니까 아직 화요일이긴 하지만 좀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신경 써갖고 숙제와 이런 것들을 우리 19강까지가 끝이 나서 다음 2권 나갑니다. 2권으로 숙제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추가적인 숙제를 내드리는 거지. 토요일 숙제입니다. 토요일 숙제. 독해를 오늘 이제 딱 끝냈으니까 513번부터 540번 이 정도 해야 돼요. 이제 28개입니다. 28개 이 정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문은 20, 21, 22가 이렇게 세 강. 그 다음에 문법은 없었습니다. 문법은 토요일 날도 없었고 당연히 오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단어는 이제 클리닉과 포함시키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단어가 17부터 24가과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에 좀 일단 뭐 지각이라든가 아니면 과제라든가 그 다음에 과제의 어떤 수행이라든가 아니면 과제의 어떤 성의도라든가 이런 것만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클리닉 태민이 너 요즘에 이제 자습실을 갖다 이용 안 하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너 언제 할 거야? 저 금요일 날 바로 내도 돼요. 근데 집에서 다 해와가지고 내기는. 금요일 날 내면 안 되지.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내야지 그게 처리가 되는 건데, 금요일 내면 또 다음 주에 미리잖아. 너 지금 지난주까지 처리가 안 됐어. 아니 그 오늘 화요일 날 나눠주는데 화, 수, 목 중에서도 처리가 안 된다고? 그건 좀 너 스케줄이 너무 빡센가? 되긴 하는데.